예, 민법 지금 이제 판례 쪽 이제 진도 나가는 게 조금 밀려서 조문을 조금 오늘은 보려고 했는데 계속 이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65조 바로 이어서 봅니다. 아까 164조 1년의 단기 소멸시효까지 보았는데요. 예, 163조는 이제 3년짜리였고요. 예, 자, 이제 165조입니다.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입니다. 1항 보겠습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짧은 거죠, 기간.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입니다. 예,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렇습니다. 예,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입니다. 2항 파산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콤마 찍고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1항과 같다입니다. 그러면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가 되겠죠? 예, 한다입니다. 자, 3항 전 2항의 규정은 예, 1항과 2항의 규정은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2항의 규정이요.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 판결 확정 당시에 정확하게는 예, 법문장은 그렇습니다. 법문구죠, 문구.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 2항의 규정, 1, 2항의 규정. 자, 166조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이죠. 아까 165조 타이틀 한번 보죠. 좀 길어서 165조는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받고요. 166조 지금 소멸시효의 기산점입니다. 예. 소멸시효의 기산점 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입니다. 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네요. 2항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 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입니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 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예, 지금 밑에 이제 꺽쇠 표시, 파란색 꺽쇠 표시, 파란색 글자가 있습니다. 예, 지금 조문 예, 프린트물인데요. 지금 이거 예, 법제처 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프린트한 지금 이거를 예, 조문 책자로 이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파란색 글자에 지금 166조 2항까지 봤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단순 이연 해가지고 콤마 찍고 2014 헌바 뭐 148 콤마 찍고 2018년 8월 30일 해서 민법 뭐 58년 뭐 2월 뭐 법률 몇 호로 제정된 것 해놓고 제 166조 1항 중 예, 제자는 뺐습니다. 1항 중 예, 따옴표 표시 진실 가운데점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따옴표 하고 뭐 2조 1항 3호 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건에 적용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 데서 단순 이연 난 거. 예, 2014 헌바 148 예, 판결이겠죠. 예, 그것도 참고로 알아야 되겠고 167조로 넘어갑니다. 소멸시효의 소급표입니다. 예, 소멸시효는 예,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은 예, 법원에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에 주장을 해야겠죠. 예.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게 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표였고요. 자, 168조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유명한 주문이죠. 예.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해서 1호, 2호, 3호가 나오는데 청압승 이렇게 딱 떠오르죠. 예. 눈에 딱 들어오는데 1호 청구
예, 지금 168조 소멸 시효의 중단 사유를 하고 있습니다. 청구입니다. 청구. 이 청구는 그 완성 전에, 그러니까 소멸 시효 완성 전이라는 뜻이겠죠. 완성 전에, 메모는 그냥 완성 전에 이렇게 적었는데, 완성 전에 재판상 청구하는 건, 예,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예,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2호 압류 또는 가압류 것만 찍고 가처분 했는데, 압류는 뭐 딱지 뭐 붙이는 거, 예, 강제집행 떠올리면 되겠죠. 예, 민사집행법, 지금은 민사집행법에서 딱지 붙이는 거, 그렇게 수업 때도 말씀하셨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압류는 임시로 하는 압류입니다. 그리고 예, 그러니까 급하니까 임시 딱지 붙인다고 했네요. 예, 굉장히 좀 실무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데, 임시로 딱지, 예, 급하니까 임시 딱지 붙이는 거, 그게 가압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처분 있고, 그 다음에 3호는 승인입니다. 승인. 승인은 빚진 것을 인정을 한다는 거, 예, 빚진 것을 인정을 할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 그래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그래서 그 세 가지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입니다. 169조 봅니다. 시효 중단의 효력입니다.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사이죠.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169조 시효 중단의 효력이었고요. 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 중단입니다. 타이틀이. 이랑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찍고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2항 전항의 경우에, 1항의 경우에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예, 그거죠. 전항의 1항의 경우에 6월 내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찍고 파산 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찍고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입니다. 본다. 본다는 이제 간주한다는 건데요. 예. 그리고 171조로 갑니다. 파산 절차 참가와 시효 중단입니다. 내용 보면 파산 절차 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입니다. 예,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예, 각하된 때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입니다. 172조로 갑니다. 지급명령과 시효 중단. 여기에 이제 지급명령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실무상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급명령. 자,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 기간 내에, 예, 법정 기간이네요. 법정 기간 내에 가집행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 기간 내에 가집행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요즘은 참고로 이제 요즘은 이렇게는 안 한다고, 가집행 신청 뭐 이런 걸 안 한다고 이렇게 수업 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유념해서 기본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법정 기간 내에 가집행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했는데, 172조는 그렇게 확인을 해봐야겠고, 173조로 갑니다. 화해가 나옵니다. 화해. 화해를 위한 소환, 찍고 임의 출석과, 예, 임의로 출석하는 거, 임의 출석과 시효 중단입니다.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1개월 내에 소송을, 예,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입니다. 임의 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뒤에 법문장이 그렇습니다. 예, 임의 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예, 그러면 아니한 때에도 다음부터 읽어야겠네요. 앞에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그게 적용되겠죠. 자세한 건 교재 봐야 되고요. 자, 174조 최고와 시효 중단입니다. 여기 이제 최고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이제 최촉한다라고 하고, 뭐 민소
민법의 독촉이라는 말과 같은 그런 느낌인데, 거기 이제 독촉이라는 말은 또 겹치니까, 예, 이게 뭘 청구한다는 말도 되고, 예, 뭐 이렇게 뭐 쪼은다, 깝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청구하는 겁니다. 예, 촉구하는 거죠, 촉구. 뭐 하라고. 예. 지금 최고와 시효 중단인데 174조가 최고는 보겠습니다. 최고는 그러니까 이제 내용 증명 보내고 막 이런 게 최고입니다.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코마 찍고 파산 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콤마 찍고 압류 또는 가압류, 콤마 찍고 갑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좀 전에 읽을 때 그 콤마 찍고 일일이 다 읽지는 않고, 예, 재판상의 청구 콤마 찍고 파산 절차 참가 콤마 찍고 화해를 위한 소환 콤마 찍고 임의 출석 콤마 찍고, 예, 압류 또는 가압류 콤마 찍고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그건데요. 최고는 6월 내 6개월 내에, 예, 재판상의 청구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지금 주로 이제 이거를 활용할 때 나중에 들으면서 이제 교재를 보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귀로만 듣는 경우를 생각해서 그 코마 표시까지, 예, 그렇게 읽습니다. 웬만하면. 자, 175조입니다. 압류 코마 찍고 가압류 코마 찍고 가처분과 시효 중단입니다. 타이틀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 중단. 자, 압류 코마 찍고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입니다. 지금 이제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분설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것도 기본서 봐야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76조. 여기도 타이틀은 동일한 것 같은데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 중단. 예, 175조하고 타이틀은 같습니다. 176조도. 지금 콤마를 다 읽지는 않았는데, 자, 보겠습니다.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예,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지를 해야 되네요. 예,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입니다. 예,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입니다. 그래서 수업 때 이제 그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EX 표시 있고 채권자가 있으면은 뭐 채무자가 당연히 있겠죠. 채권자 VS 해서 이렇게, 예, 그 채권자 해서 대비해서, 예, 채권자 대 채무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채권자 VS 표시가 돼 있고 연대 채무자가 있습니다. 1이라고 돼 있고 또 연대 채무자 2가 있겠고 그렇겠죠. 뭐, 예, 여러 명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 예를 들어서 뭐 연대 채무자 2이면은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요거 도식화된 거가 메모가 있긴 한데 요거는 나중에, 예, 아니면 기본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77조로 넘어갑니다. 승인과 시효 중단입니다. 아까 승인이, 예, 그렇죠. 168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청합승에서 그 3호에는 승인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승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승인과 시효 중단입니다. 177. 시효 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많이 본 조문 같은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승인이 하면 이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말이죠.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예, 그 권한이 있음, 그러니까 처분의 능력이나 처분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 뭐 없어도 된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예,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니까요. 일단 자세한 교재에 봐야겠고, 178조 중단 후에 시효 진행입니다. 중단 후에, 자 보겠습니다. 1항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예,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의 경과한 시효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네요.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예, 새로이 진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항 넘어갑니다.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그렇죠, 예,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잔항의 규정에 의하여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입니다. 예, 중단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타이틀이 178조가 중단 후에 시효 진행, 중단 후에 예, 이렇게 나와 있고, 179조로 갑니다. 제한 능력자의 시효 정지입니다. 소멸 시효의 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에, 여기는 6개월이라고 나오네요. 예, 6개월 내에, 예, 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 능력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 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빨리 볼까요? 소멸 시효의 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 능력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 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전문 개정되었다고 2011년 3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월 며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179조는 제한 능력자의 시효 정지였고요. 자, 이제 180조는 재산 관리자에 대한 제한 능력자의 권리, 콤마 찍고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 정지입니다. 타이틀이 좀 기네요. 재산 관리자에 대한 제한 능력자의 권리, 콤마 찍고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 정지입니다. 1항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콤마 찍고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 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 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2항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문개정 2011년 3월 뭐 며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2010년대 들어서, 예, 뭐 한자 그러니까 뭐 일본식, 예, 그렇게 뭐 한자 그거를 좀 청산한다고 해가지고 국어 순화식으로, 예, 법조문도, 예, 법률 문장도 순화한다는, 그게 좀 약간 운동이 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뭐 후견이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가족법에는, 친상법에는 부 또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6개월 내 개월이라는 숫자도, 예, 개월도, 예, 그대로 개월이라고 하네요. 그냥 월이라고 안 하고. 어쨌든 여기 1항에서는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콤마 찍고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 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 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2항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약간 낯선 조문이라 다시 한번 반복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181조로 갑니다. 이제 민총 조문 몇 개가 안 남았습니다. 이제 3, 4개 남았는데, 이제 4개, 정확하게 4개 남았네요. 이 181조까지. 자, 181조 상속 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 정지입니다.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상속 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는 구별 개념이 필요하죠. 상속인의 확정, 콤마 찍고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 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예, 6개월이라고 안 하죠. 여기는 6월 내에는, 그러니까 그게 같은 뜻입니다.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애매한데 잘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상속 재산에 속한 권리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친이 살아 생전에 뭐 받을 돈이 있었다. 간단하게 적어놓은 겁니다. 상속 재산에 속한 권리는 부친이 살아 생전에 뭐 어떤 예,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 예,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상속 재산에 속한 권리. 예,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는 여기 또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것도 길게 설명하셨는데 뭐 부친이 뭐 이제 살아생전에 예, 빚진 것, 예, 채무, 예, 빚진 것이 있으면 예, 그거는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일단은 구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예, 뭐 메모해 놓은 것까지 지금 읽어보았고요. 하여튼 그 권리는 두 가지죠. 예,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 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 내,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자, 넘어가죠. 182조, 이제 183, 184조까지가 민총 조문인데요. 자, 182조입니다. 천재 사변할 때, 예,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 정지입니다. 타이틀이. 내용 봅니다.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 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내에는 1개월 내죠.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또 완성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네요. 다 예, 완성되지 아니한다. 그걸 또 완성하지 아니한다. 예전 조문은 또 그러네요. 2011년도에 전문 개정되는 데는 또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또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는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도 교재 보고요. 자, 183조입니다.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입니다.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자, 봅니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입니다. 예, 이 조문에서 주된 권리하고 종속된 권리가 나오는데요. 주된 권리는 EX 표시해놔서 메모해놨습니다. 원금을 받을 권리 생각하면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원본 채권이라고도 하는데 괄호에 이렇게 또 기재를 해놨는데요. 원본 채권, 원본은 이제 그 그러니까 원본이 원금이잖아요. 원금 받을 권리인데 원본 채권 물건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 뭐 쌀 한 가마, 뭐 아니면 뭐 자재 같은 거, 돌, 예, 자갈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 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고 예, 액체요, 예, 물 등등등등 계속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종속된 권리,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원금 받을 원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 예를 들어서 뭐 EX 표시해놨습니다. 이자 채권 같은 거, 거기에 그 효력이 미친다입니다. 예, 그 내용이었고요. 예, 그래서 183조 타이틀이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이고요.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인상 깊게 봐놔야 나중에 이제 계속 반복해서 물론 듣겠지만 보거나 계속 이제 조문 숫자만 떠올려도 타이틀이 생각나고 내용도 생각나고 이렇게 돼야지 굉장히 능숙해질 걸로 예,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입니다. 예,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시효 이익의 포기 기타죠. 예, 이해하기 쉽게 1항 소멸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입니다. 미리 포기하지 못하네요. 2항 소멸 시효는 법률 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찍고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가중할 수 없네요. 예,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예,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단축 또는 경감은 할 수 있네요. 줄여주는 거. 예, 짧게 이렇게 하는 거거나 경감, 가볍게 하는 거는 할 수 있다. 예, 이항 보겠습니다. 다시 소멸시효는 법률 행위에 의하여 법률 행위 나오면 뭐 의사표시가 나오고 막 예, 뭐 계약이 나오고 막 대표적으로 뭐 그럴 텐데요. 예.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배제라는 건 뺀다는 말이죠. 법률 행위에 의해서 빼는 거나 아니면 길게 연장한다고 늘린다거나 또는
가중에 좀 이렇게 가중시키는 거, 무겁게 하는 거 그렇게는 못 하는데 이를 단축 짧게 하거나 가볍게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민법 총칙 조문까지 녹음을 일단 마무리하고 이제는 물건 그 앞부분으로 그 전에 물건은 이제 217조 부분부터 했으니까요. 216조까지 녹음하는 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